네 예비 장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때밀이라고. 어제 목욕탕에서 봤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이럴 줄 알았어. 어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왜요? 내가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 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최소한 교수 딸이나 의사 딸하고 결혼할 줄 알았지. 이렇게 때밀이 딸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왜? 사실이잖아. 이 보세요, 수진이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몸을 만졌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도 만질 거예요? 어머님, 우리 엄마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해서 돈 번 거 아닙니다. 그 직업으로 저를 의사로 만드셨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제 어머니세요. 자랑스러워? 때밀이가 뭐가 자랑스러워?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런 데서 밥 먹을 때 그렇게 놀란 표정은 안 지었겠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양미자 여사는 대대로 내려오던 한약방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미자 여사의 어린 시절은 늘 풍족했고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번에도 피아노 대회에서 금상 받았다며. 아버지는 늘 그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한약방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기에 그녀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동생들도 그녀를 롤모델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매일 레슨을 받으러 오는 가정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미자는 영어도 1등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참 복받은 아이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녀를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당신, 요즘 강남이 뜨고 있다고 하더군. 우리도 거기 지점을 내야 해.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한약방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제약회사 설립과 함께 강남 진출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무리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강남의 땅값이 계속 오른대. 지금이 기회야. 빚을 좀 내더라도 해야 해. 결국 아버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에 큰 건물을 매입했고 제약회사 설립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고 제약회사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자야, 이제 피아노는 그만두어야 할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원도 모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안 된다.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내가 어떻게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고 결국 종로의 큰 한약방 건물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양미자, 너네 이사 간다면서? 어디로 가게 됐어? 친구들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단독주택에서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고 술로 밤을 보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자야, 이제 내가 동생들 공부도 좀 봐줘야겠다. 그녀는 동생들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교사에게 배우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는 더욱 열심히 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하얀 머리카락이 자주 보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상견례.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마지막엔 목욕탕 새신사로 일하며 키워낸 딸이 마침내 의사가 되어 좋은 집안과 상견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또 한숨 쉬어? 왜 엄마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딸 수진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명문가에 시집을 가는데 엄마가 목욕탕 새신사라는 게 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혼자서 나 의대까지 보내준 게 누구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다들 엄마 세신 실력 알잖아. 엄마한테 때 밀어야 피로가 확 풀린다고들 하시던데. 수진이의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거친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되었고, 그 중에는 대학 교수부터 의사, 판사까지 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여사님, 이번에 딸과 사위대 분이 우리 병원 흉부외과 과장님이라면서요? 오늘도 목욕탕에서 만난 단골 손님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여사님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저도 지금까지 계속 여사님한테 때 밀러오는데 이만한 실력자가 없어요. 그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입을 옷 골라줘.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옷장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야말로 매일 손님들 피부 관리해주고 마사지해주면서 트렌드 모르는 게 이상하지. 여기 있는 옷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수진이는 늘 이렇게 그녀를 세워주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내일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엄마야. 잠들기 전 수진이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딸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데 과연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이내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당당하게 말해. 저는 20년차 베테랑 새신사입니다라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자신의 직업이 부끄러울 것은 없다. 이 직업으로 딸을 의사로 키워냈고 많은 손님들이 자신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내일은 당당하게 예비 사돈들을 만나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새신사가 된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부고를 접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이 일을 시작할 거니?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라도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수진이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요. 당시 남편은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났던 남편은 현장에서의 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욕탕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칠간 수건을 개고 탈의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해야 해요. 그래야 손님들이 편하시대요. 선배 세신사가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집에서 수건으로 연습했습니다. 엄마, 뭐해? 5살이던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잘하고 싶어서 우리 수진이 예쁜 옷도 사주고 나중에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싶어서.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미자 씨, 오늘부터 직접 손님 받아보세요. 기본은 다 배우셨으니까. 2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그녀를 믿어주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던 날,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어머, 손길이 참 부드럽네, 신입이세요? 첫 손님의 칭찬에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엄마가 첫 월급 받았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와, 엄마 최고! 한 달 월급으로 딸과 외식을 하던 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 내가 지킨다. 미자야, 언제까지 이해할 순 없지 않니?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친정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책임질게요. 제 선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실력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미자 씨에게 때 밀어야 제대로야. 다른 분들은 뭔가 아쉬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처음의 시간들이 이제는 보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욕탕에서 일한 지도 오래되셨고 실력도 좋아지셨으니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사장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학원비도 부담할 수 있게 되었고 친정어머니의 약값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나 잘하고 있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목욕탕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손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시간만큼 딸 수진이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올게. 어느 날 수진이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니? 아침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괜찮아. 학교 앞에서 빵 사 먹을게. 수진이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바쁜 출근 시간이라 그녀는 자세히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그날 오후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아침 일찍 와서 계단 밑에서 혼자 공부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말씀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줘.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날 저녁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때밀이 딸이래.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데 애들은 자꾸 놀리고 그래서 그냥 피하고 싶었어.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근데 애들은 몰라. 그녀는 딸을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한테 이런 말 진작 해줬어야지. 엄마를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절대 창피하지 않아. 엄마는 우리 수진이가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마사지 전문가야.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우리 엄마한테 때 밀러 오신다고. 수진이는 이제 친구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너희 엄마한테 한번 가보고 싶다.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진이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응. 이제 앞으로도 계속 1등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의사 돼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수진이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부유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 자신도 이렇게 더욱 단단해지지 않았던가. 수진아, 너는 이미 엄마의 자부심이야.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딸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큰 수술이 필요한데. 병원 의사의 말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꼭 나으실 거야. 내가 있잖아. 수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수술비가 있었지만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가불이 안 되는데 그동안 여사님이 성실하게 일한 거 봐서 해드리는 겁니다. 목욕탕 사장님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긴 입원 생활로 인해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미자야, 이제 그만 나는 옛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어머니는 결국 3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할머니가 나한테 늘 그러셨어.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도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반납했습니다. 수진이 공부시키려면 일해야 해요.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수진이의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의대에 합격했어. 수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그녀도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수진이가 의사 되는 걸 꼭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생각보다 더 비쌌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신청해 볼게. 그리고 과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그녀는 새벽에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욕탕에서 아침 준비 일도 했습니다. 양 여사님, 우리 목욕탕에서도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목욕탕 사장님들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는데 반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대. 수진이의 노력으로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양미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딸을 의사로 만드시다니.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늘어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이 엄마가 꼭 뒷바라지 해줄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이 잘 크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도울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요. 그렇게 6년간의 의대 생활과 1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수진이는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엄마, 나는 엄마보다 덜 힘들어. 엄마는 나 의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어느 날 수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머, 누군데? 우리 병원 흉부외과 선생님. 처음엔 수술할 때 마주치다가 준혁은 수진이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자란 그는 수진이의 실력을 먼저 알아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밤새 응급수술하고 나왔는데 준혁 씨가 내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면서 따뜻한 죽을 사왔어. 너무 다정하더라고. 수진이의 얼굴에는 꽃이 핀 듯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상대방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며. 엄마, 걱정하지 마. 준혁 씨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게 대단하대. 자기는 길이 다 정해져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고 이뤄냈다고.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다. 시댁이 너무 하잖아. 엄마, 준혁 씨 할아버지가 병원장이시고 아버님도 흉부외과 과장님이셨대. 삼촌들도 다 의사시고. 근데 준혁 씨는 달라. 어제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내가 부럽대. 연애 기간 동안 수진이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사랑의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연애하네. 그게 어제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우리 보고 병원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래.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수진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준혁 씨가 프로포즈했어. 정말? 어떻게? 수술실에서 했어. 힘든 수술 끝나고 나한테 반지를 내밀더라고. 그녀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응. 엄마,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기 부모님도 엄마 직업에 대해 전혀 편견이 없다고 했어. 오히려 자수성가한 게 대단하다고 하셨대. 양미자 여사님, 따님 소식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하신다면서요? 목욕탕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따님 잘 키우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실 차례예요. 우리 목욕탕 단골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칭찬이 자자하다던데요. 수진이는 매일 밤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애 이야기, 병원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로 통화는 늘 길어졌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준혁 씨 부모님이 우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오시기로 했어. 그저 딸의 행복한 모습에 기뻐하며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혁 씨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대. 주말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되지? 그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주말에? 그래, 한번 와. 엄마, 준혁과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뵙고 싶다고. 저녁 무렵 정장 차림의 김준혁이 와인 한 병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진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외갓집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평생 딸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얘기 듣고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준혁 씨 외가도 시장에서. 네, 그래서 전 더 잘 알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께서 혼자 수진이를 의사로 키워내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랬지? 준혁 씨는 전혀 편견이 없다고. 어머님, 제가 수진이랑 결혼하면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혼자 키우시느라 이제는 제가 수진이도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네. 처음으로 그녀는 딸의 예비 신랑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어머님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준혁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상견례 때 우리 어머님이 조금 긴장하실 수 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그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양미자 여사님,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사위 될 사람을 봤거든요.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따님이 고른 사람인데 틀림없이 좋은 분일 거예요.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있을 상견례. 예비 시어머니도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목욕탕으로 출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는 청소하네요. 그 손님은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냄새 말씀이신지. 저기 건어물 파는 아줌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데를 어떻게 목욕하러 와요? 내보내던가 하지. 건어물집 정 씨는 20년 넘게 이 목욕탕을 다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내가 뭐, 정 씨가 당황해하며 말을 꺼내려는데 그 손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이런 공중 목욕탕을 어떻게 와요? 아니 이 아줌마가 제가 20년 넘게 여기 다녔는데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20년이나 됐다고요? 더 큰 문제네요. 이런 분이 계속 다니게 하다니. 이 목욕탕 관리 왜 이래요?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이분 오래 다니셨고 깨끗하고 품이 있는 분이세요. 아니, 때밀이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래? 여기 사장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손님은 이제 그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때밀이가 주제 넘게. 당신 자격이나 있어요? 목욕탕 사장님이 나서려 했지만 손님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때밀이가 때밀이지.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돈 받고 남의 몸 만지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손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목욕탕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나가라고요? 결국 일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저 아줌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손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양미자 여사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 손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합의금까지 준 걸까요?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나 봐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상견례 준비는 다 됐어? 응, 다 됐어. 하지만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순간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 그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긴장 풀어. 어제 준혁 씨가 그랬잖아. 어머님도 날 많이 좋아하신대. 하지만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어제 목욕탕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수진이 어머님이세요. 아버님은 안타깝지만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준혁이 정중히 소개했습니다. 어머나,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네 예비 장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때밀이라고.
어제 목욕탕에서 봤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럴 줄 알았어. 어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왜요? 내가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최소한 교수 딸이나 의사 딸하고 결혼할 줄 알았지. 이렇게 때밀이 딸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준혁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이 보세요, 수진이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몸을 만졌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도 만질 거예요? 어머님,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해서 돈 번 거 아닙니다. 그 직업으로 저를 의사로 만드셨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제 어머니세요. 자랑스러워? 때밀이가 뭐가 자랑스러워?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런 데서 밥 먹을 때 그렇게 놀란 표정은 안 지었겠지.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가자. 엄마, 이렇게 도망가면 그게 끝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어제 일, 결혼 못합니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준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전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준혁이 당황한 듯 말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그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감히 때밀이 주제에. 뒤에서 들리는 예비 시어머니의 고성이 레스토랑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진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예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딸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이틀 동안 그녀는 충격과 상실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욕탕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어야지. 수진이가 퇴근 후에 들러 챙겨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우리 딸 결혼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세 번째 날 아침. 양미자 여사님 계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건어물집 정 씨가 목욕탕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우리 가게 CCTV를 다시 봤어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예비 안사돈이 건어물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게에 왔더라고요. 일부러 손님 많을 때 와서 시비를 걸고. 영상 속에서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든 채로 건어물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채소 가게에도 왔었어요. 상한 채소를 팔았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합의금을 주고 갔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합의금 부인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목욕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금 준혁 씨 어머니가 찾아왔다 갔어요. 우리 병원 앞에서.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준혁의 어머니는 평소 시댁에서 무시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시댁 식구들은 돈으로 산 며느리라며 무시했고 그 스트레스를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풀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꼈다고. 특히 엄마가 새신사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뻐했대요. 뭐라고?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자신도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대요. 목욕탕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게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대요.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수진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니. 그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도도하던 예비 안사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알려주었습니다. 준혁 씨 아버님이 얼마 전에 대학병원 의료원장으로 내정되셨대요. 다음 달에 공식 발표 예정이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어머님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알려지면 아버님 의료원장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대요. 요즘 의료계에서는 배우자의 도덕성까지 엄격하게 본대요. 그제서야 그녀는 이해가 갔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남편의 승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준혁 씨 할아버님께서 재산 분배를 앞두고 계시대요. 자식들 중에 누가 병원을 물려받을지 결정하시는 중이라는데. 아, 그래서 네, 만약 어머님의 행실이 알려지면 아버님은 병원 상속은커녕 의료원장 자리도 못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눈물의 사과는 순수한 반성이 아닌 가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장 상인들 괴롭힌 거 CCTV에 다 찍혔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님은 꼼짝 못하세요. 수진아, 너 엄마, 전 이제 의사예요. 환자를 대하면서 배웠어요. 때론 아픈 만큼 치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시댁의 재산과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수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그토록 무릎을 꿇으며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수진아,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엄마, 어머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진정한 반성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어머님도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비 안사돈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시댁의 구박에 시달리며 쌓인 상처를 풀 수 있는 기회이자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왜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싶어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에서 20년은 그녀에게 긴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선장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는 결국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대학 교수 딸이고 작은 며느리는 판사 딸인데 셋째 며느리는 좀 급이 다르네요 하는 수 없죠. 아들이 고집을 부리는 걸. 결혼 첫날부터 그녀는 비린내 나는 며느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해도 시어머니는 늘 코를 막았습니다. 아유, 역시 생선장사 딸이라 그런가. 몸에 밴 비린내가 지워지지를 않네. 명절이면 더욱 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도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셋째 며느리가 좀 서투르네요. 워낙 어려운 집에서 자라서 이것밖에 못하나 봐요.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들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명품 가방을 일부러 그녀 앞에서 자랑하고 값비싼 옷을 보여주며 놀리곤 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들 준혁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출산 직후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가문의 피줄을 어떻게 생선장사 딸한테 맡기나. 내가 키워야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시어머니 감시하에서만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몸살로 고통스러워도
아들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돈으로라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 옷, 새 가방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더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천박하게 명품으로 휘감으면 없던 품위가 생기나. 시어머니의 이런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혔고, 그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생선가게나 건어물 가게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뒤틀린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미자 여사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도 누군가를 정당하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받은 20년의 상처를 때밀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치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비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엔 비밀로 해주세요. 예비 안사돈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무릎 꿇으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 상인분들 앞에서 무릎 꿇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아, 네, 맞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시장 상인분들께도 찾아가서 사과할게요. 예비 안사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 엄마셨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셨잖아요. 그게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시댁에서 계속 무시당하는데 드디어 나보다 더 낮은 신분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낮은 신분이요? 우리 엄마는 당당한 직업인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난 그저 시댁에서 3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위안을 얻으셨다고요? 네, 제가 비겁했어요. 하지만 제발 남편과 준혁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사과 영상을 찍으세요. 그동안 괴롭히신 모든 분들께 네, 찍으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시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세요. 만약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영상들은 바로 준혁 씨 아버님께 전달될 거예요. 수진아. 그녀가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건 꼭 필요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예비 안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가 건넨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그녀가 괴롭혔던 상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새 신사라고 무시하신 것에 대해서. 예비 안사돈은 그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양미자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딸을 의사로 키워내시고.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는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예비 안사돈은 흐느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이 더 대단하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가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퇴근 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혁 씨네 집에서 모든 걸 알게 됐대요. 어머님이 찍은 사과 영상을 시장 상인분들께 보여드리러 갔을 때 우연히 준혁 씨 작은 아버님이 그걸 보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준혁의 작은 아버님은 그 시장 근처에서 자주 장을 보시는 단골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예비 안사돈의 사과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아버님이 바로 큰아버님께 연락을 하셨대요. 그리고 시댁 전체 회의가 열렸대요. 거기서 어머님의 모든 행적이 공개됐고 준혁의 할아버님은 대대로 의사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아버님을 호출하셨대요. 내 집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비 안사돈의 과거 행적도 모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합의금으로 무마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머님께 이혼을 요구하셨대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세상에. 게다가 할아버님께서 이런 사람과 살림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아버님의 병원 상속권도 박탈하신다고 하셨대요. 예비 안사돈의 행동이 결국 가족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안사돈은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모든 재산과 명품들도 반환해야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결국 오늘 집에서 나오셨대요. 당분간 동생 집에서 지내신다고.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상한 건 어머님이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2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네. 네. 엄마, 전 우리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고. 사건 이후 예비 안사돈의 진짜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셨대요. 거기서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히셨다고. 알고 보니 예비 안사돈은 이사 다닐 때마다 이런 행패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집 며느리라는 우월감으로 경비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지하 주차장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불러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예비 안사돈은 시댁 모임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른 며느리들의 출신을 들먹이며 은근히 무시하고 자신의 명품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촌 동서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어머님을 봤대요. 어머님이 주차 요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셨다고. 당신들이 뭔데 감히 내 차에 흠집이 났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해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도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다들 어머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머님이 너무 돈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진 거구나. 네, 결국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을 멀리하게 된 건 어머님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목욕탕에 일부러 찾아오신 것도 다 계획적이었대요. 미리 이 동네 재래시장을 답사하고 상인들의 성향까지 파악하셨다고. 설마. 네,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래요. 건어물집 정씨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까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월감을 느끼시려고.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시댁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병원장이신 할아버님은 이사 가문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며 크게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지금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녀는 문득 예비 안사돈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진정한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난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의사가 될 거예요.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전보다 더욱 따뜻해졌고 연구에도 매진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어.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줘. 심장 수술 후 재활치료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어.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진이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더 따뜻한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실은 엄마, 내가 최연소 교수 임용에 도전하려고 해.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쉽지는 않아. 하지만 내 논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수술 성공률도 높거든. 무엇보다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녀는 딸의 포부에 감동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준 것처럼 나도 어려운 환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수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퇴진 전에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병원 경비 아저씨는 이제 수진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딸을 의사로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려고 해요. 수진이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교수 임용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엄마랑 등산 가고 싶어. 갑자기 등산은 왜? 옛날에 내가 중학생 때 엄마가 나 데리고 북한산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엄마가 그러셨잖아.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 그녀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딸이 때밀이 딸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때 용기를 주기 위해 등산을 갔었죠. 그래. 가자. 엄마도 오랜만에 등산하고 싶네. 모자는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최연소 교수가 되면 첫 월급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아? 뭔데? 엄마한테 건강검진권 선물할 거야. 평생 남의 몸을 씻겨주면서 정작 본인 건강은 안 챙기잖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어드릴 거야. 내가 의사가 됐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야.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새신사라고. 한편 예비 안사도는 이혼 후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어제 우연히 어머님을 봤어요. 수진이가 퇴근길에 들른 시장에서 그녀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사거리 앞 분식집에서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안사도는 시댁에서 쫓겨난 후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도 반지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집에 있었대요. 근데 동생 남편이 싫어해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네,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대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일하는 식당이 바로 그녀가 예전에 괴롭혔던 시장 근처였다는 점입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과 마주치는 게 지옥 같대요. 예전에 자기가 무시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 손님이 되었다고. 세상에. 손님들 밥그릇을 닦으면서 매일 울었대요. 자기가 전에 그렇게 무시했던 일을 이제는 직접 하고 있다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이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준혁이는 사돈을 만나러 가나? 아니요. 아버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셨대요. 이제는 남이라고. 예비 안사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해야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내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가끔 시댁 식구들이 들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머님이 일부러 오신대요. 어머님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심을 드시고. 하지만 이런 고난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시장 상인들한테 매일 인사하신대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가끔 무거운 짐도 들어주시고. 많이 달라지셨구나. 네, 어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구나. 이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시면서.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은 조금씩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건어물집 정씨 아주머니가 어머님한테 김치를 주셨대요. 이제 좀 살이 빠지셨다면서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나서야 그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머님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여전히 목욕탕에서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양미자 여사님 그때 그 일 기억나세요? 단골 손님인 건어물집 정씨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를 왜 또,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수진이가 그런 집안하고 결혼할 뻔했다니 아찔해요. 목욕탕 이모님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으면 시댁에서도 내쫓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분식집에서 봤어요. 하도 달라진 모습이라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녀는 묵묵히 손님의 등을 밀어주며 들었습니다. 근데 양미자 여사님 딸은 잘 지내죠? 네, 이제 곧 교수 될 거래요. 정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역시 우리 수진이는 달라. 단골 손님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난 척했었나. 그런데 지금은 식당 설거지를 한다면서요? 네, 그래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대요. 사람 팔자가 한순간이죠. 하지만 전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평생 남을 무시하면서 살았으니. 목욕탕 사장님이 수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미자 여사님은 달라요. 20년 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보면 다들 존경한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도 항상 양미자 여사님한테 때 밀어달래요. 손길이 정성스럽다고.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라 사실이죠. 딸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문득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욕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은 왜? 그냥 옛날처럼 엄마한테 때 밀어달라고 하고 싶어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미자 여사님, 우리 수진이 왔나 봐요. 목욕탕 손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수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 수술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는 환자 가족을 만난 것이 반가운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때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바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엄마, 나 이제 곧 교수 되면 더 바빠질 텐데 가끔은 이렇게 시간 내서 엄마랑 있고 싶어.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떡볶이 먹고 갈까? 그래, 가자.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예비 안사돈이 일하는 분식집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니까요.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